네, 기관의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 쪽에서 기대할 만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중국 외교 담당 양재추 정치국원이 바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콘도디아 국제대학교 우수군 대외협력 부총장 연결해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건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갑자기 뉴스가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 담당 양재츠 정치국원이 이르면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중국 외교 담당의 방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의미가 있는지, 중요하신 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일단은 제가 평소 교류해오는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신뢰합니다. 15년 동안 저랑 교류하면서 저에게 알려준 소식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서 중국 관련해서 저를 우스트라다무스라고 통칭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 당국자들과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양재츠 중국 공산당 국무위원은 이번에 한국을 방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양재츠 공산당 정치국원은 누구냐? 말씀하신 바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가 7명이 있고 그 밑에 또 최고 지도자가 25명, 합쳐서 25명이 중국을 이끌어 가는데 그중에서 한 명이 바로 양재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고 서열로 따지면 시진핑 주석서부터 해가지고 한 20위 정도에 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 하면은 외교부장, 왕이 외교부장을 얘기하는데 왕이 외교부장보다 더 위에 있는, 말하자면은 외교부장은 외교부 장관이고 양재츠 같은 경우는 외교 담당 부총리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 중국 외교를 총지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저는 왕이 외교부장보다도 조금 더 랭킹상으로 위에 있는 분이시다. 예, 양재츠 정치국원 국무원, 국원. 그럼 방문하시면 사실은 우리가 대충은 느낌은 옵니다만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까요? 네, 양재츠 국무위원이 아니라 정치국원, 더 높은 정치국원인데요. 네. 중국 직위는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당연히 이번에 방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관련된 조율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을 빨리 방한을 시킴으로써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사실은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의 핵 무장화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사실은 우리보다는 더 방문을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저도 줄곧 말씀드립니다만 중국은 우리 이상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조기에 성사시켜서 한국이 너무 미국 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라는 아주 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의 새우등 터지는 새우등 외교라든가 샌드위치 외교의 신세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지환과 지투가 서로 자기들 곁에 더 가까이 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견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진핑 주석을 빨리 방한시키고 그다음에 한한령을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한국은 중국의 이와 같은 마음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사가 안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대선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올해 안에는 그 전에는 반드시 성사를 시키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중국 외교의 총사령탑인 양재츠 정치국원을 전격 방한시키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네, 우리 우 부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연 시진핑 주석이 올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비공식적으로 지금 돼 있는 한일령이 풀릴까라는 그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이게 확신도가 있습니다. 그걸 컨빅션 레벨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확신을 갖는 거에 따라서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뭐 소위 말해서 포션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반드시 시진핑 주석 올 것이고 한알령은 풀려질 것이고 관계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주식 투자에 임해야 될지도 지금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서로 영사간 폐쇄 조치를 좀 하고 있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이것은 좀 심각하게 저는 봤었는데 저 살살 쑥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될 것은 미국이 맨 처음에 2018년 3월 중국을 공격할 때는 너네들 자꾸 그러면은 가만히 안 놔두겠어. 1985년 일본에게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지세를 눌려갖고 일본이 두 발 든 것처럼 중국 너희들 손을 봐주겠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점점 더 파상 공격을 하고 있죠. 그 말은 곧 중국이 그만큼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사간 공격도 그렇고 무슨 공격도 그렇고 중국이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는 것을 계속 보내기 때문에 중국은 더 그 속에서 미국의 실체를 느끼면서 자신감을 키워나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측면을 잘 보면서 이제는 어떤 특정 한 나라에 의한 초일급 국가의 시대에서 다극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우리가 중견 강국임을 알고 또 중국이 우리에게 그만큼 정성을 들이려는 걸 제대로 안다면요. 우리는 중국을 두려워하고 거칠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더 요긴하게 잘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게임업계 파너 같은 경우도 저는 몇 군데 기업 어떻게 풀어줄 건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대강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 다가가는 노력을 하고 적합한 노력을 한다면요.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한령으로 인해서 부당한 불공정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업계들한테도 적잖은 단비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판호도 조금 풀리고 기타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일단은 소비 쪽에 좀 진작이 중국으로부터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쪽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우리 우수근 대외협력 부총장님 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